자, 국내 정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 복귀를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실까요? 방송장악 저지 국정조사를 관찰하기 위해 원외 장외투쟁뿐 아니라 원내에서도 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11일 아침 의총을 열어 정기국회 참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철회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 사실은 뭐 국기를 보이콧했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얻을 것은 충분히 얻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자유한국당 집회하면 언제나 어떻게 됐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태극기 집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어저께 집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어찌됐든 방송 장악 기도 저지와 그다음에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의 이슈 전환이 좀 필요해요. 뭐 모였다 그러면 맨날 박근혜 대통령에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 출당 조치를 얘기한 당 지도부를 비난하지도 않고 어쨌든 모인 군중들이 함께 해줬다는 건 그만큼 아 이제 이슈가 전환됐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어쨌든 방기할 수 없죠. 첫 번째 국정감사는 야당 몫이잖아요. 그런데 첫 해에 어떤 그 국정감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지금 바꿨다고 봅니다. 네. 자, 초대형 안보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이 이슈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경우 보수층 결집을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얼마만큼 좋은 대안을 내놓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론 때문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70% 초반대는 유지하고 있지만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아진 편입니다. 20%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불만이 부정평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정평가가 그렇다면 안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정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또 연령대별로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더라도 좀 태도를 유보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그런 부정평가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이 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 안보 정당으로서의 대안 제시 정당이 되는 경우 그 수준에 올라가는 경우에 이 그러한 이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 또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자체도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국정조사를 앞두고 복귀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대안을 내놓든 어찌 됐든 간에 국정조사에서 인기를 얻든 간에 그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국정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둘 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이슈 자체를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수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안보 이슈 그리고 또 방송 장악에 관한 이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전선을 잘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사드를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얼마만큼 그 자유한국당도 이 안보 이슈를 더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나 봐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얘기했듯이 MBC나 KBS 관련해서 엊그제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그 공영방송에 있는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신적폐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프레임을 가졌을 때에 얼마만큼 국민들로서의 어떤 그런 지지를 얻느냐 그 어떤 두 가지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이번 정기국회와 어떤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이 단순히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안보 정책을 규탄하고 비판만 해서는 보수층 결집이 힘들다고 아까 분석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어떤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든 뭐 이 보수당이든 야당 때는 그냥 비판만 하지 이렇게 건설적이고 어떤 그 북핵 해법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뭐
이 보수당 쪽에서 뭐 이 전략핵을 전술핵을 뭐 재배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저 핵무장 얘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하기 힘든 얘기를 오히려 도와주는 굉장히 도와주는 거죠.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과 협상할 때 엄청나게 예. 유리합니다. 실제로 예. 전술핵을 재배해도 좋고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한다면 미국한테 엄청난 많은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예. 만약에 무기를 살 때도 우리가 미국이 안 팔려 하는 무기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략 무기가 올 때 우리가 전술핵을 우리 국내에 배출하기 힘드니까 예. 지금 현재 미국이 저 B-1B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들이 와도 핵탄두가 없습니다. 북한이 별로 겁을 안 먹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죠. 야당의 주장을 우리가 없고 당신들이 B-1B를 한국에 전개할 때 핵탄두를 좀 싣고 와라. 또는 핵잠수함이 우리 동해상에 작전할 때 핵탄두를 좀 싣고 와라. 그래서 북한은 좀 겁을 줘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도와준다. 대통령을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얼마만큼 그 자유한국당도 이 안보 이슈를 더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나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더불어서 얘기했듯이 MBC나 KBS 관련해서 엊그제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공영방송에 있는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신적폐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프레임을 가졌을 때에 얼마만큼 국민들로서의 어떤 그런 지지를 얻느냐 그 어떤 두 가지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번 정기국회와 어떤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이 단순히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안보 정책을 규탄하고 비판만 해서는 보수층 결집이 힘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국정조사를 앞두고 복귀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대안을 내놓든 어찌 됐든 간에 국정조사에서 인기를 얻든 간에 그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국정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둘 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이슈 자체를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수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안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안보 이슈 그리고 또 방송 장악에 관한 이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전선을 잘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사드를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보다도 오히려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어찌됐든 방송 장악 기도 저지와 그다음에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의 이슈 전환이 좀 필요해요. 예. 뭐 모였다 그러면 맨날 박근혜 대통령에 매달렸거든요. 예. 그런데 박 대통령 출당 조치를 얘기한 당 지도부를 비난하지도 않고 어쨌든 모인 군중들이 함께 해줬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슈가 전환됐구나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어쨌든 방기할 수 없죠. 첫 번째 국정감사는 야당 몫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첫 해에 어떤 그 국정감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지금 바꿨다고 봅니다. 네. 자, 초대형 안보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이 이슈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경우 보수층 결집을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얼마만큼 좋은 대안을 내놓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론 때문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70% 초반대는 유지하고 있지만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아진 편입니다. 20%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불만이 부정평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정평가가 그렇다면 안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런 만큼 지금 정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또 연령대별로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더라도 좀 태도를 유보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그런 부정평가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이 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 안보 정당으로서의 대안 제시 정당이 되는 경우 그 수준에 올라가는 경우에 그러한 이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 또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자체도 이 긍정적인 평가를. 자, 국내 정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 복귀를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실까요? 방송장악 저지 국정조사를 관찰하기 위해 원외 장외투쟁뿐 아니라 원내에서도 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11일 아침 의총을 열어 정기국회 참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철회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 사실은 뭐 국회를 보이콧했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얻을 것은 충분히 얻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자유한국당 집회하면 언제나 어떻게 됐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태극기 집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어저께 집회는 어떻게 됐습니까?